근데 공간에서 약간 다르지 않니? 공간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그 설명을 하려고 이제 공간하러 갑시다. 공간에서는 직사각형을 꾸릴 때 무엇을 가지고 꾸렸었냐면 방향 벡터를 가지고만 꾸리지 않았던가? 그랬었죠. 법선 벡터를 가지고는 공간에서는 만들지 않았단 말이야. 이유는 단 한 개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었거든요. 그거부터 봅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점을 A점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요 벡터를 뭐 할까요? 이거를 뭐 H 벡터? H 벡터 하면 좀 그런가? 그냥 B 벡터 하자. B 벡터. A점을 지나면서 B 벡터의 수직인 직선의 방식을 구하세요 하지 않니? 그러면 이 B 벡터를 평행 이동시키면 여기랑 똑같아. 이렇게. 이게 B 벡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A점을 지나면서 B 벡터의 수직인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고 하면 엄청 많죠.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만 있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무수히 많죠. A점을 지나면서 B 벡터와 수직인 직선의 방식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단 한 개로 결정되지 않아. 그러니까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는 지나는 한 점이 물론 있고요. 지나는 한 점이 있고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는 경우 단 한 개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방향 벡터를 가지고만 이제 설정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점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뭐 할까요? 한글로 쓰자. 뭐 영어로 쓰냐? 방향 벡터가 D 벡터인 직선의 방식을 꾸리기로 먼저 마음을 먹는 거죠. 그 똑같은 상황에서 보면 이런 걸 거라고. B 벡터와 평행이면서 A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A점을 지나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B 벡터와 평행이에요. 그러면 요거밖에 안 나오잖아. 이렇게 얘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점을 하나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결정이 되면 단 한 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간으로 갔을 때는 방향 벡터만 주어져 놓고 직선의 방식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 그래서 이제 걔를 이제 해보러 가자고. 직선의 방식을 이제 구하러 가자. 근데 방향 벡터가 있어야 된다. 법선 벡터 하나를 가지고서는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그 뜻이잖니. 방향 벡터를 하나 결정하러 갑시다. 방향 벡터가 A, B, C. 꾸리는 건 똑같아. 그래서 벡터 방식이 그래서 편해. 평면이든 공간이든 쓰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좌표만 달라지고. 지나는 점을 찾자. X의 원, Y의 원, Z의 원 찾아놨고요.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X, Y, Z 이렇게 했었을 거래. 아까랑 상황이 똑같죠? D 벡터 평행인 상황인 거니까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AX 벡터, K의 D 벡터. 평면에서 표현하거나 공간에서 표현하거나 이 쓰임새가 똑같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되고 걔가 K의 D 벡터 이렇게 바뀔 거라고. 이렇게. 그럼 또 하러 갑시다. X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X 빼기 X의 원, Y 빼기 Y의 원, Z 빼기 Z의 원 이렇게 쓰시고 K에다가 아이고 참나 A, B, C 이렇게 돼요. 따라서 X 빼기 X의 원 K의 A 벡터가 되고 K의 A 벡터 간다. K의 A가 되고 Y 빼기 Y의 원. 공간에서는 조금 신경 쓸 게 있다. 조금 조심해라. 일단 노멀한 모드부터 지금 일단 하고 있어요. K의 C 이렇게 되는 거였었죠. 이래놓고 K로 이제 정리를 할 거란 말이야. K는 어쩌고 K는 어쩌고 K는 어쩌고. 그러니까 이 식은 이렇게 바뀔 거다. X 빼기 X의 원 A로 나누시고 Y 빼기 Y의 원 이 B로 나누시고요. 똑같지 뭐. Z 빼기 Z의 원
이거 C로 나누시고요. 얘가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판단하면 됐던 거였었고,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아. 얘를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얘 뭐를 지난다고? A 벡터의 종점, 다시 뭐라고? A 벡터의 종점, 다시 뭐라고? A 벡터의 종점을 지나고 D 벡터와 평행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얘를 보는 순간. 됐죠? 공간이 되면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 평면이 되면 평면의 직선의 방정식, 그 뜻이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x1, y1, z1을 지나면서 a, b, c라는 방향 벡터의 평행인 직선의 방정식,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을 보는 순간 뭐로 놓을 필요가 있다고? 능케이로 놓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러면 능케이로 놓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위에서 해도 되고 아래서 해도 되고, x라는 것은 x1에다가 ak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y라는 것은 y1에다가 bk, bk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z라는 것은 z1에다가 ck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돼요. 여기에 있는 x하고 y하고 z를 표현하는 것은 공간상에서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표시한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요.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 공간에서는 결국 직선의 방식을 꾸릴 때 방향 벡터랑 지나는 점 하나만 있으면 꾸릴 수 있다. 이제 이 뜻이에요. 근데 방향 벡터랑 지나는 점만 있다. 이 얘기는 이 상황에서도 구할 수 있을 거란 느낌이 들어야죠.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요. 공간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 또한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지나는 점은 A점이라고 잡고 방향 벡터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방향 벡터는 AB 벡터와 평행한 모든 벡터가 다 방향 벡터가 될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방향 벡터를 설정해 보면 걔가 너에서 너를 뺀 게 방향 벡터가 될 거란 말이야. x2 빼기 x의 1이 될 테고, y2 빼기 y1이 될 테고, z2 빼기 z1이 될 테고, 이렇게 방향 벡터를 설정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똑같아요. A점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너인 직선의 방식을 꾸리세요 이제 했잖아. 그래서 한 큐에 할 수 있어야죠. x 빼기 x의 1, x1을 지나니까 분모에 x2 빼기 x1을 깔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도 되지. 그 다음에 y1 지나니까 y 빼기 y1이라고 쓰고 분모에 방향 벡터의 y좌표 y2 빼기 y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z 빼기 z의 1 이렇게 쓰고요. 방향 벡터 z좌표 z2 빼기 z의 1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물론 얘도 항상 그래. 능케이로 놓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거기까지는 이제 인지하셔야 돼. 그러니까 두 점이 지나고 있는 경우에서 공간상의 직선의 방식을 꾸려라. 그러면 앞서 했던 벡터 방식은 똑같이 이제 꾸리시면 되는데 방향 벡터만 두 점만 나와 있으면 표시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로 표시하면 되겠다. 된 거죠? 그래요. 네 번째. 질문 하나 해보죠. 방향 벡터의 의미를 잠깐 보자. 방향 벡터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평행한 벡터. 평행한 벡터인데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보려고. 왜냐면 방향 벡터가 성분이 이제 0인 것도 있잖아. 예를 들어 0, 1, 이런 것도 방향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 방향 벡터가 나타내는 의미가 뭘까를 잠깐 보려고. 예를 들어서 이 차원에서 일단 해보죠. y가 2x 플러스 1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0이면은 y는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니? 그 다음에 x가 한 1 정도로만 가볼까요? x가 1 그랬어요. 그 y는 3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 뜻은 x가 1만큼 커지면 y는 2만큼 커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됐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여기서 확장해보자. 방향 벡터가 뭐 할까요? 2, 마이너스 3, 1 이거는 뭔 소릴까를 볼게. 너는요, 아까 방향 벡터를 계산을 할 때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방향 벡터를 계산을 했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는 A점이 있어. 이렇게 A점이 존재하는데 방향 벡터가 2, -3,1이라는 소리는요. 변화량을 의미해요. X는 2만큼, Y는 -3만큼, Z는 1만큼 변화했습니다. 변화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방향 벡터의 의미는 뭐냐면 평면상에서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지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변화량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 D 벡터가 0, 1, 3 이런 게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는 X값이 변화량이 없다는 소리야. 얘는 변화량이 없다는 얘기야. 얘는 Y값은 변화량이 1만큼 있다는 소리고 Z값은 변화량이 3만큼 있다는 소리야. 왜냐면 방향 벡터를 계산을 할 때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서 빼서 계산하지 않니?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하잖아. 빼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게 0이라는 소리는 변화량이 없다는 소리라고. X쪽으로는 변화량이 없다는 소리고요. Y쪽으로는 변화량이 1, Z쪽은 변화량이 3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예를 들어서 방향 벡터가 너고요. 지나는 점이 뭐 할까요? 1, 2, 3 이런 걸 해보자. 1, 2, 4 이런 걸 해보자. 마이너스에 붙여보자. 이렇게. 이런 직선의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냥 순박하게 해보려면 이렇게 되고 0 깔고요. 그 다음에 y 더하기 2라고 쓰고 여기 1 깔고요. 그 다음에 z 더하기 4라고 쓰고 여기 3을 깔고요. 원래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얘는 그대로 두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대충 설명을 해보면 이 값을 가지려면 분모가 0